네,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 이상을 좀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간식을 먹으면서 어, 배를 좀 채우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빵이 이제 토스트 기는 없는데 오븐이 있어서 오븐에 또 빵을 이렇게 넣어서 돌리니까 또 이렇게 좀 잘 구워지더라고요, 빵이. 고기는 원래 소시지를 넣기는 한데 오늘은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양배추랑 치즈도 넣었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없어서 밥을 안 쳤는데 지금 안 치면은 또 막 1시간 뒤에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때워야 되겠네요. 이게 우유 식빵이라서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떡볶이 집에 가면 파는 그 샌드위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딸기잼이 발린 햄도 되게 얇은 그 뭐죠? 얇은 햄과 치즈 뭐 들어간 거 별거 없는데 맛이 딱 그 맛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게를 할 때 그때 초창기 때 이 근처에 그 너머라고 분식집이 있었죠. 치즈 떡볶이랑
이런 햄치즈 샌드위치랑 이렇게 세트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제 학창 시절에도 너머가 있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때부터 계속 장사를 해 오셨죠. 오시고 이제 저는 대구가 싫다 하면서 서울로 갔었는데 다시 또 이 동네에 안착을 하게 돼서 또 그 분식집이랑 가까운 곳에 미용실을 또 차리게 됐네요. 제가 하원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이 동네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살기도 이 라인에 살았습니다. 라인에 살아서 옛 친구 집도 기억에 있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도 정말 저희 사무실이랑 가까운 곳에 저희가 살고 있었죠. 저희 사무실 라인에 제 어머니가 제 대학교 때 이제 기도원을 하신다고 지하를 빌리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기도원 하신다고. 그때는 저는 뭣도 모를 때였죠. 대학생인데 어머니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 대학생활에만 관심이 있었던 때라서 그때 어머니가 참 혼자서 기도원을 하시고, 기도원을 1년도 못 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실 때는 굉장히 막 어머니의 새로운 공간이라서 뭔가 기대를 굉장히 품고 계신 그런 모습은 기억이 나고, 지하에 이제 물이 자꾸 차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있을 수는 없고, 좀 물 차는 것 때문에 또 주인이랑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금전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안 맞았겠죠. 그래서 뭐 법정까지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네요. 어쨌든 이 라인이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뭔가 이 터가 인연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쩌면 어머니가 이렇게 지나오신 인생을 제가 가문을 잇듯이 이어받은 그런 느낌? 어머니께서도 미용을 뭐 몇 개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미용을 한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딸이 생기면 미용을 시키고 싶다고 하셨죠. 전 전혀 미용이랑은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때는 정말 뭐 제가 좋아하는 그림, 뭐 뭐라고 하죠? 그 웹 디자인 쪽으로는 먹고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미용을 결국에는 선택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하셨던 미용을 제가 물려받고 미용을 하게 되었고, 또 어머니가 제가 대학생 때 하셨던 그 기도원도 어머니가 하시다가 많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가 미용실을 그만두고 기도원의 형식의, 기도원은 아니지만 교회 형식의 그런 사무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니 참 어머니의 가문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가업이라고 해야 되나? 가업을 이어받은 그런 느낌이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샌드위치 근처에 이제 분식집을 회상하면서 이 구역을 또 이렇게 회상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회도 엄청 이곳저곳을 어머니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자주 했듯이 교회도 어머니가 막 이렇게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처음 갔었을 때는 다 괜찮죠. 다 괜찮고 목사님도 다 괜찮은데 어머니가 시험을 좀 자주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시다가 이 동네 교회도 이렇게 좀 옮겨 다니셨죠. 옮겨 다니시다가 이제 대형 교회에 이렇게 안착을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옮겨 다닐 때가 있고 안착할 때가 있고. 저는 교회 가면은 이제 막 부서가 있는데 싫은 거죠. 그냥 어른 예배 하나로 뭐 애기나 아이나 뭐 유치원생이나 청년부나 뭐 다 모여서 그냥 한 번에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을 부모를 떠나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부서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른 예배를 보고 있으면 막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여기에 앉으면 안 될 것 같고 청년은 청년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저희 아이를 보면서 똑같이 방황하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예배에 정말 그 비반은 가정 예배에서부터 있다. 그래서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부서에서도 이제 있게 해주시고 부서에서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지만은 뭔가 좀 거부가 되었을 때는 그냥 어른 예배도 괜찮다. 아이가 어른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괜찮다. 모든 기초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족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어서 뭐 저도 어떻게든 막 중등부를 제 애가 가게끔 막 탁구실도 막 이용해보고 했는데 그런 때인갑다. 안 가는 때인갑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뭐 한 번씩 중등부에서 전화 오시는 거는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이한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아이가 전혀 뭐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른 예배도 참석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하자.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가정에서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가 되면 네가 자진해서 가는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정말 남의 그 성가대 영상을 빌려서 막 이렇게 뭔가 성가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 나름대로 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너도 언젠가는 성가대에 이런 좀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있죠.
월요일이 되었네요. 월요일은 그래도 시간이 정말 약이라고 막 금요일에 그렇게 제가 좀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토요일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졌었는데 일요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 지나니 어느 정도 이제 좀 잊혀지면서 어떠한 순간에 또 선한 마음을 갖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참 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기분 나쁜 거를 남이 알아야 돼야지 내가 직성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다가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죠. 바로 막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라 하면은 할 사람이 없잖아요. 흉내만 낼 뿐이지. 근데 내가 잘못을 내가 해봤고,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으니, 이제 선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 뭔가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분노하고 이거는 끝이 없는 거다. 이 정말 지금 세상에 있는 한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화는 낼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네, 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면서 되묻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어떠한 순간에도 선한 마음을 갖자.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학교를 하는데 저희 학교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 약간 좀 통통하게 생기신 그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뭐 첫 만남에서도 그래도 여기서 뭐 선생님도 아니시고 뭐 학교를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복음 전하고 싶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되지 않았었고 그날 이제 그 선생님이 그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뭔가 인사하기는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되게 잘 인사를 했는데 그날은 인사를 이렇게 하는 타이밍을 제가 좀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은 봤지만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되었고 웬일로 그 선생님께서 그 시간에 이렇게 하교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퇴근을 하시는갑다 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앞서 가시니까 이렇게 보고 못 전하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는구나 했는데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순간 딱 어떤 지점에서 교문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그 뭔가 화단에 뭔가를 뭐 이렇게 보고 계셨나 어쨌든 이렇게 서 계셔서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한테 인사를 했죠. 선생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시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고 그 선생님은 조금 뻘쭘하고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정색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학교에 그 환경미화 선생님, 여 선생님까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그날 저희 아이가 어디 이제 체험활동 가서 막 피자랑 막 쿠키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날이라서 막 저희가 하게 하면은 막 짜증을 잘 내는데 그날은 막 손에 과자랑 피자를 한가득 들고
막 체험활동 가면 적절하게 양을 해주실 텐데 정말 막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뭐 얼마나 만들었길래 이만큼 만들어 주셨나 싶을 정도로 막 손에 한가득 이렇게 들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너도 컨디션 좋을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문을 나오니까 이제 그 도움반에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학생이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딱 그 그늘에서 이렇게 서 계셨는데, 그때 참 그 여선생님한테 복음 전하고 그 학생과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뭔가 미련은 있는데 이렇게 실천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내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또 저벅저벅 이제 집에를 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제 저희 가게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 저희 가게를 지나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 있는 곳이 있죠. 그 건너편에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학생 3명이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바로 옆에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그 턱이죠. 도로 턱. 인도 턱인데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그때 전도사실 때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학생들이 이 횡단보도 바로 옆에 이 턱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지? 그리고 또 이런 걸 내가 또 잘 발견하네. 하니 차는 다니는데 아무리 횡단보도 쪽이지만 거기에 앉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여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죠. 얘들아 거기 좀 위험해 보인다 하니까 걔들이 이제 딱 일어서는 거죠. 학생이다 보니까 막 어른이고 뭐 선생님이고 막 지적하는 것에 막 뭔가 이렇게 감각이 좀 이렇게 좀 빠르죠. 그래서 딱 일어서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저에게서 이제 마주보지 않고 뒤로 보면서 딱 일어서더니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한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애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 목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저기 보이는 교회 다닌답니다 하면서 너희 조심해 하면서 거기 좀 위험해 보인다 하면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이 거기 턱에 앉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턱에 앉는 아이만 발견하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왜 턱에 앉게 된 아이들한테 제가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좀 반복적이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좀 용기 있게 그 여학생들한테 얘들아 하면서 이렇게 좀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인데 어차피 뭐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어차피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학생이 그 학생 같습니다. 얼굴이 다 비슷해서 어쨌든 그렇게 또 외부에서 또 저희 학교의 학생을 이렇게 또 전도하게 되었네요. 그 다음 날이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은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뭐 저 나름대로 이제 그날은 이제 직장도 가고 하니까 또 그 선생님을 또 대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좀 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잊으려고 애를 썼고,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선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막 직장 가는 날이 아니면 막 일상을 회복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죠.
막 아침부터 이제 사무실에 아이 데려다 주고 와서 막 피아노랑 기타랑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막 오전에 뭐 저희 아이 데려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좀 이렇게 공부가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의미하고 분명 내가 공부를 해서 남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공부지만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막 피아노하고 기타하고 뭐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좀 너무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머리도 좀 많이 빠지고 공부는 젊을 때 해야 되나 봐요. 지금 40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니까 머리가 엄청 빠지는데 공부도 좀 시험시험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인생이 심심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막 너무 하다 보면은 막 제풀에 지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시작은 좋았으나 좀 이렇게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래저래 시간을 좀 때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직장도 가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자. 그렇게 사무실에 있었고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 기사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문을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는데 난 또 지나가는 행인이 막 문 두드리나 싶어서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길래 택배인가 싶어서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그 사장님이 이제 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놀래시면서 이제 택배를 저한테 건네주시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장님도 예수님이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말이 나왔는데 그 뒤에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뒤로 탁 돌아서서 이제 가니까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이 좀 버벅거렸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뭐, 얼떨결에 좀 더 전에도, 그래도 좋다. 내가 마음 먹고 좀 더 전하려면은 엄청 힘든데, 그래도 얼떨결에 전해서 나는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가게 되었죠. 제가 원래 직장을 가면 그냥 뭐 두유라든지 우유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과자 하나 이렇게 제가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데 제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무의식적으로 두유랑 과자랑 이렇게 두 개를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게 당이 떨어지는 거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식 시간 돼서 좀 과하다. 아이고 이거 한 개만 먹기에는 이걸 챙겨왔기 때문에 이걸 다 먹어야겠다 하면서 혼자는 막 두유랑 과자랑 이렇게 먹었었네요. 막 그냥 이렇게 직장을 정말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기 싫고 뭐 어차피 직장 가봤자 처음 보는 행정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뭐 인사해도 뭐 표정에 변화가 없으시고 내가 이렇게 수업방에 문을 열면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서 얘기하시고 막 그냥 막 가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제 마음을 또 추스린다고 막 CCM을 들으면서 또 출근을 했었죠. 도착을 하니까 그래도 뭐 그런 어색한 상황이 안 들겠고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다 더 일찍 이제 활동 보조사 선생님이 맡기셔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일찍 오는 학생들을 받지는 않는데 그 학생은 혼자 있기가 어려운 학생이라서 막 활동 보조사 선생님이 막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받았고 보아하니 이 학생이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가 조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라서 제가 막 그 아이가 막 화장실을 먼저 가야 되는데 막 수업방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아이랑 같이 수업방에 들어가서 빨리 화장실 가자고 막 그런 상황이 막 연출됐었고 막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좀 지금 빨리 화장실 가서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막 또 불교 선생님께서 혼자서 괜찮으시겠냐면서 막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없네요 하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막 저 혼자 막 설레발을 떠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막 계속 손을 빼고 막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제가 막 정신없게끔 막 제가 막 계속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애가 진짜 가야 되는 줄 알고 막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선생님을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서 네가 갈 곳은 없어. 무조건 화장실 가야지 수업방에 갈 수 있다 하면서 계속 막 팔을 끌고 막 하니까 마음이 이제 화장실 가야 되겠구나를 본인이 이제 인지가 딱 선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겨우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거기 시니어 선생님이 청소를 하고 계셔서 막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막 궁금해 하시길래 얘 빨리 이걸 해줘야 된다 하니까 시니어 선생님께서 손수 제가 막 다 뒤처리를 해야 될 것을 막 장갑을 끼시고 막 제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시고 아이가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는 거구나. 내가 뭐 당당하게 이 학생 뭐 제가 이렇게 뒤처리 한다고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막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근데 시니어 선생님이 같이 이제 들어와 주셔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다 뒤처리 그리고 남아있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뒤처리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 선생님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었고 제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은 또 이렇게 조율을 하고 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맞겠죠 하면서 이렇게 좀 조율이 좀 잘 되라 순발이 좀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을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서 그 선생님께 감사를 표했죠. 저는 되게 좀 그 새로운 선생님이랑 좀 안 부딪히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까이 있으면 자꾸 이제 지시를 하게 되고 제가 원하지 않는 지시면은 또 제가 얼굴을 붉히게 되니까 좀 시험에 들지 않게끔 좀 멀찍이 떨어지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체육 시간이 되었네요. 체육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많았고 막 선생님들 다 들어와 있었죠. 일부러 이제 그 새로운 선생님한테 다가가지 않았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좀 동떨어져서 막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아서 내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막 두 명이 이렇게 있으면 또 막 저에게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다가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 한 명이 뭐 어떻게 해서 그 교구 그 막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뭐라고 하죠? 통을 쏟아버렸어요. 그 통이 좀 큰데 그래서 안에 있는 작은 공들이 다 이렇게 퍼지게 됐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이거 빨리 청소해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막 가서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도움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니요 선생님 하지 마시고 아이 가게끔 놔두세요 이렇게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또 지금 바로 가면은 또 그 멘트가 나올 것 같다 내가 시험 들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제가 좀 멀찍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보고 있었는데 공은 이리저리 다 퍼지고 아이들 두 명이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아이한테 공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시켰는데 아이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공은 자꾸 널브러져 있고 뭐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제가 일부러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를 하고 이 타이밍에는 내가 좀 들어가도 선생님이 막 뭐라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공을 좀 넣었죠. 넣었는데 왠지 공을 넣을 때 선생님 안 놔주셔도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았지만 나는 이게 선인 것 같다. 그 말을 들을지언정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선생님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체육 시간은 곧 시작할 거고 지금 시간쯤이면 내가 도와줘도 이거는 합당한 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반박할지라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시켰죠. 자, 이거 넣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직접 공 치워주고 하니까 그렇게 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빨리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체육 수업을 하게 되었죠. 체육을 끝나고 이제 수업 방에 들어와서 이제 간식 시간이었는데 간식 시간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뭐 처음에는 그렇게 뭐 간식을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않으셨고 그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운동을 좀 즐겨 하시는 편이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몸에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이제 본인을 가꾸어 가시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처음에는 간식을 이렇게 뭐 거부감 없이 먹으시다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독감 걸리고 나서 많은 구토와 설사를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교 선생님께 이제 제가 간식을 안 먹겠다고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고 이제 제가 간식을 싸왔는데 때로는 이제 저 혼자서 막 개별 행동을 하는 거죠. 막 한 명의 어린 친구가 아토피 때문에 간식을 안 먹는 아이도 있긴 한데 선생님으로서는 제가 이제 좀 단독으로 이렇게 막 튀는 행동을 하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 한 번씩 뭐 간식 드시라고 한 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저를 신경 안 쓰시려고 안 불편하게 해주시려고 다 애를 쓰셨고 막 간식을 그렇게 먹으시더니 어느 순간 이제 한 분씩 빠지시는 거죠. 시니어 선생님도 간식을 드시지 않으시고 뭐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도 막 이제는 막 당이 막 그 선생님 이제 매일 출근하시는데 이제 당 너무 섭취했다 하면서 뒤로 빠지시고 이제 그 새로운 선생님까지 막 좀 거부를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계속 까자. 그때도 막 이제 막 너무 가공식품 많이 먹은 것 같다고 막 그때 뭐 선생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랑 시니어 선생님이랑 음악 선생님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 새로운 선생님을 안 친하니까 그냥 뭘 즐기서 이렇게 두유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뭐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 식물성 간식을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식물성 간식은 어떤 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되물었죠. 되물어서 고구마?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제가 그 말을 받아서 뭐 대답해 줄 사람이 딱히 없으신 것 같길래 제가 그런 소통을 좀 잠시 하게 됐네요. 그래도 뭐 저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요리실 가서 이제 보석 비누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좀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봤죠. 어느 학생을 맡아야지 저 선생님이 나에게 지적을 좀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어떻게든 좀 밑 안 보이게 좀 시험 안 드시게 제가 좀 조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실수는 이제 그 남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면에서는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혼자서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누를, 고체 비누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액체 비누로, 뜨거운 비누에다가 막 이렇게 향과 그리고 색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불교 선생님이 얘는 안 도와줘도 된다면서 얘는 혼자서 잘할 수 있다. 그걸 또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때 깜빡을 해버린 거죠.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좀 불교 선생님이 사진으로 좀 남기고 싶으셨는지, 사진이 이렇게 좀 멀찌기서 다 나오게끔 좀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께서 김치 그러시길래 제가 이렇게 김치 하면서 찍게 되었네요. 되게 뻘쭘했어요. 왜냐면은 그 전주에도 체육 시간에 막 불교 선생님이 사진 찍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체육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찍는데, 김치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었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를 타서 체육 선생님이 김치 하면서 막 하트 하면서 그렇게 일부러, 저도 뭐 체육 선생님이랑 그렇게 소통이 없는데 그래도 좀 잘 지내보려고 막 일부러 오버해서 막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몰라 이번에도 또 요리 수업에 또 불교 선생님이 사진을 그렇게 또 찍으셔서 막 이렇게 찍었는데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분명 표정 이상하게 지었는데 하면서 퇴근하고 그 사진을 봤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하트를 좀 눌러주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이제 비누 만드는 수업을 마치고 이제 음악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음악 수업에도 본래는 제가 좀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서 있던지 뭐 제가 이제 뒤에 앉아 있던지 아무도 터치를 안 해줬었는데, 그 전주에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이 학생, 여자 학생, 예민한 여자 학생이 있는데, 그 여자 학생을 좀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손으로 짚어주라. 손을 짚어주다가 떼면은 짚어주세요. 또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눈치를 보면서 그 학생을 맡았는데, 이번에도 시험을 안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딱 봤죠. 상황을 보고 그 학생 앉는 자리 옆에 제가 이제 앉아서 그 학생이 일부러 이렇게 찝어달라고 이렇게 저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뭐 터치를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고, 아이가 때로는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또 손을 이렇게 좀 밀어내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내가 밀어낸다고 해서 내가 손을 안 집으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할 텐데 했는데, 그래 하면서 손을 안 집어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봤는데, 선생님이 뭐라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가 굉장히 집중을 못하고 계속 지적받고 칭얼거리고 선생님들이랑 막 기싸움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너무나 막 적극성이 너무나 막 좋아진 거죠. 그래서 막 그 친구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애인데, 이제껏 막 본인이 예민해서 잘 참여를 못했는데 막 이렇게 보슬보슬한 곱슬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하니까 수업에 대한 적극성이 너무 좋아져서 막 귀여운 거예요. 막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막 콧소리를 내면서
입도 막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벌려서 막 이렇게 세게 막 진성을 이렇게 막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듣는데 귀가 살짝 따가울 때도 있는데 그런 적극성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좀 그대로 좀 두면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데 좀 그래도 본인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좀 너무 이렇게 막 집요하게 그렇게 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선생님은 안타까우니까 너희들이 어, 일반 아동에 못 미치서 여기 있지만 너희들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한 번씩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너 얘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어, 지금 이거를 완성을 해도 늦은 나이야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을 비추셨는데 이 선생님도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셔서 좀 못하는 부분도 좀 억지로라도 하게 해서 좀 얘들을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은 못하는 애를 좀 조금 이렇게 물론 도와주지만 좀 그렇게 좀 묻어가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를 통해서 막 제가 맡고 싶은 아이 말고 좀 맡기 어려운 아이를 이렇게 맡게 해주시면서 막 그 아이들이 막 수업에 막 적극성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막 제가 하기 싫은 거를 막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제가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제가 밀어 넣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참여를 잘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것을 이제 그 음악 시간에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죠. 그날은 뭐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흘리는 멘트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불교 선생님 불교 선생님도 그러시고 새로운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제가 흘리는 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 누구한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게 저는 너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혼자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막 때로는 그냥 말 안 하고 갈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제가 했었었죠. 뭔가 남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가기가 너무 좀 그런 게 좀 제가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랑 저랑 너무 소통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거 하는 그 선생님을 향해서 뭐 궁금해 하시지도 않겠지만은 그 선생님을 향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통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소통이라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제가 뭐 그 선생님 모를지라도 그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저번 주에 이제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주셨고, 이번 주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신다고 문 쪽에 있으신데 제가 좀 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뭐 저를 향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이 다녀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반응을 주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약간 좀 대답을 그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 그런 대답을 들으셔서 좀 놀랬다는 그런 표정을 제가 좀 보게 되었죠. 그냥 뭐 그 전주보다는 이상하게 하나님 나는 굉장히 긴장하고, 그래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아도 나는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 만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소통을 좀 그 선생님들이 좀 받아주시는 하루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좋아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아이를 그 새로운 선생님이 끝까지 맡으셨는데, 그 아이 갈 때까지 보통은 제가 그 아이 선생님 맡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그날은 좀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음악 선생님이랑 저랑 그 선생님이 맡으신 아이 갈 때까지 이렇게 좀 같이 있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 그 아이를 무사히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가방을 메고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이제 그 새로운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같이 타면은 나는 아무 말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이제 신발을 갈아 신는다고 그 선생님 계셨는데 짐이 좀 많으신 것 같길래 제가 선생님 짐 많으시네요 이런 멘트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2명이 타면 되는데 나는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할 말이 없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그 음악 선생님께서 엘리베이터 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볼주막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선생님이 그 죽순인가요? 이름을 모르겠는데 식물을 저희 수업에 했었던 식물을 이렇게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거 가져가서 키우시게요 하니까 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이거 잘하니까 예쁘네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3명이서 그렇게 뻘쭘한 상황이 안 됐었고, 저희가 내려서 가니까 불교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마지막 가는 아이를 이제 막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오시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이제 바톤을 저희한테 넘겨주셨는데, 보아하니 그 새로운 선생님은 짐이 많으셔서 그 아이를 못 감당하실 것 같고 음악 선생님도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간 줄 알았던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잡고 있었죠. 그 새로운 선생님께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고 복음을 거부하셨죠. 거부하시고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달님에게 이렇게 비는 그런 멘트 있잖아요. 그걸로 막 어머니가 빨리 오시도록 네가 이렇게 달님한테 소원을 빌 때 그렇게 하는 그런 멘트, 그 멘트를 그 선생님께서 막
장난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 기독교인데 막 그렇게 막 우상을 이렇게 우상에게 뭔가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하는 흉내를 내셔서 한 2번이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면전에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좀 그냥 씁쓸하다 이런 생각, 완전히 이제 돌아서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인사는 뭐 그렇게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친절히 서로가 이제 뭐 얼굴 안 붉히고 그렇게 잘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나는 계속적으로 이런 시험이 계속 저한테 올 줄 알았는데 역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 반면에 또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또 내가 회복에 좀 길들여져 있을 때 또 다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그날은 내가 그냥 무사히 지나가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랑 또 소통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훈훈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또 표정이 좋으니까 오늘은 막 오빠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라 안 하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도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지는 것 같지 다 지는 건 아니다 하면서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게 지는 걸 때도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겉으로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라.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게 지는 거라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주셨고 저도 내가 왜 그렇게 좀 내가 낙심을 했는지 또 오빠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계속 정죄하게 되고 막 그 사람이 했던 그 말투까지 제가 흉내내면서 막 그때 상황을 막 오빠한테 막 전하게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로 끝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괜찮다고 그리스도에는 절대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 다 때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굉장히 좀 일찍 끝났네요. 2시간? 딱 이제 한 시간이 이제 더 가니까 그전 영상이랑 해서 2시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놓친 그 복음이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퇴근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때에 따른 하나님의 훈련이 있으시고 위로가 있으시구나 하면서 그렇게 좀 기분 좋은 그런 퇴근길이었고 내리고 나서 딱 내리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그 복음의 대상자가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들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걸음걸이가 굉장히 뒤뚱뒤뚱 하시는 그런 할머니셔서 저거는 누가 봐도 복음 전하실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가 완전 마주치는 그 지점이 이제 앞에 술집이었어요. 고깃집인데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막 사람들이 가득하게 이제 모여서 막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먹는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딱 서게 되더라고요. 서서 할머니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뭔가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아이고 얼굴은 뭐 예쁘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쁘진 않지만 아이고 얼굴은 예쁜데
내가 잘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면서 네라고 하셨나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반응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할 걸 전하고 이제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한 번 봤죠. 이렇게 뭐 좀 걸어가다가 이렇게 뒤로 보니까 할머니가 거기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으셔서 저쪽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골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무모한 것 같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막 이거 해결 안 되면은 나 진짜 하루하루 넘어가는 게 아무 의미 없다 할 정도로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왜 살지? 그런 거 하나 내가 대응하지 못하고 뭐 쪼그려져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거기를 다니지? 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무모하게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도 정말 위로가 되지 않는다. 정말 말씀 밖에는 때에 따른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이죠. 말씀 밖에는 우리한테 위로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때에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가시가 내 몸을 탁 찌르면 눈물이 팍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말씀으로서 정말 단비를 이렇게 주셔서 잘 회복되었던 것 같고 또 그분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긍휼이 없을 때도 있구나. 나는 긍휼 없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구는 성질 못 부리나. 나도 성질 부릴 수 있다. 나도 FM 들어갈 수 있다. 남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각자 인격이 있고 아무리 이게 맞지만은 그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참 사람들한테 조심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분은 그거를 좀 못 느낄 수도 있겠구나. 나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그분은 굉장히 이성적일 수도 있구나. 내가 그분에게 감정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조금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냥 긍휼 없이 할 때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분이 긍휼이 없을 때는 내가 분명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럴 때는 조금 네가 조금 네 몸 사리면서 해라 하면서 이렇게 기뜸해주면서 그 순간을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이번에 알았죠. 이해하자. 이해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니까 긍휼 없으면 그런 대로 지금 긍휼 없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비밀적으로 그 아이들을 좀 어떻게든 좀 할 수 있는 방법대로는 내가 이제 그 아이를 좀 챙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네요. 아무래도 또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놀래겠죠. 놀래고 막 속에서 부부부 끓어오르고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지만 반복적으로 고난을 받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좀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바라시는 거지 먼저 내 감정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주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폭풍이 와도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